세 번째 이슈가 메인 이슈입니다. 그냥 재밌게 하려고 진지하지 않은 이슈인데 황당합니다. 그 장해찬의 장만 대장경, 이게 오늘 메인 이슈로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막 방송할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독 국민의힘에서 장해찬 공천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응? 방송 준비한 사람 뭐가 되라고? 지금 사물이 방송을 망치려고 이 새끼들이 지금 감시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이거 기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막 기운이 확 빠져버려. 야, 씨, 준비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런 생각. 너무 억울해.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장해찬 공천 취소되지 않은 걸 전제로 하고, 모르는 것처럼 아직은 장해찬이 공천 취소가 됐다라는 걸 우리 아직은 모르는 걸로, 아무도 모르는 걸 전제하고 방송을 하고, 방송 끝날 때쯤에 취소가 됐구나 아는 걸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대단해. 작년에 최고위원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인 평가 항목에 SNS 활동 기사 반영하자. 왜냐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한동훈 있죠. 한동훈이 그 한동훈 딸과 관련해 가지고 막 기사가 나올 때거든. 그때 예찬이가 중앙일보에 뭐 기고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 댓글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달렸나 봐. 그래서 혼자 업돼 가지고 자기는 되게 열심히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SNS 활동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 플러스 줘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런 말 한 거예요. 정치인 항목 평가에 SNS 활동, 기사 반영 넣어달라. 그렇게 넣어달라.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SNS 활동이 예찬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전 것까지 다 보면 예찬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사 볼까요? 지가 기사를 썼는데 중앙일보에서 좋아요 3,000개, 댓글 2,000개 달렸다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든 정부를 위해서든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 SNS 활동 기사 반영도를 정치인 평가하는 주 항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지가 요번에 총선 때 공천 받는데 플러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예찬이가 뭐 기사라든가 SNS로 예쁜 글 많이 써가지고 윤석열이 막 좋아했잖아요. 좋아하고 막 이거 뭐야 체리따봉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글 때문에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이쁨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예찬이가 썼던 SNS가 최근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새끼가 뭐 아주 옛날부터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만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난 도대체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누군지. 예찬이를 위해서, 장해찬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하면서 세계기록유산 장만 대장경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 아마 예찬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아마 총선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닌가. 예찬이가 그래서 지금은 SNS에 본인 옛날 글들 다 지웠을 거 아닙니까? 다 지웠는데 예찬이의 주옥 같은 글들이 있죠. 이걸 다 캡처해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만들었어. 대박이야. 여기 있는 글들 한두 개씩만 맨날 하나씩 올려도 이게 기사가 엄청 나올 만한 일들이죠. 예찬이가 공천 취소되면 안 되는데. 취소 안 되면 여기 있는 예찬이의 주옥 같은 글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만 올라가도 이게 기사가 없어도 될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찬이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올려놨어. 야, 이 안에 있는 예찬이의 그 주옥 같은 글들, 자, 몇 개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개만. 하나는 박근혜가 당선이 됐을 때, 저는 이 글은 뭐 예찬이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예찬이 말에 제가 동감하는데, 문제는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여길지 잘 모르겠어. 박근혜가 당선이 됐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네 누나 어부지 당선 미리 축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는 게 국지적으로 쪽팔려서 또 그 주위에 구린내라는 영감들 때문에도 박근혜는 안 되기를 바랐지만 이라고 썼어요. 나는 뭐 이 표현은 내가 박수. 예찬이 말에 나 동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찬이 지금 네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너를 부산에서 막 예쁘다고 하는 그 할아버지들, 그 유권자들이 네가 이런 말 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예찬이가 뭐라고 했냐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는 게 국지적으로 쪽팔린다. 또 그 주위에 구린내라는 영감들 때문에라도 박근혜만은 안 되기를 원했다.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 말은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공감하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새끼가 이제 하나하나 다양한 장르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2012년 6월달하고 7월달 한 달 사이에 했던 이 글이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 2012년 6월달에 본인도 오토바이를 타나 봐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스쿠터나 오토바이 타는 어떤 놈들이 이 도로교통법 지키지 않고 매너를 안 지키니까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스쿠터나 오토바이 타는 인간들은 도로교통법 따윈 씹어먹고 다니는 거냐? 양아치가 아니라 라이더로 대우받고 싶으면 교통법과 도로 위에서 매너를 지켜라. 이건 좋은 말이죠. 찬성. 찬성. 야, 오토바이 탄 놈들, 너희들 똑바로 법 지켜? 양아치야? 법 지켜? 찬성. 근데 한 달 후에 이 새끼가 어떤 글을 올리냐? 서부 간선 잠복 근무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걸렸다. 2만 원짜리 딱지를 끊어 주신 민중의 지팡이님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2만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만 원 딱지를 뗐더니 경찰들을 민중의 지팡이님들 하면서 그냥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쥐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어? 너희들 왜 교통법 안 지켜? 하면서 엄하게 막 꾸짖었잖아. 너 양아치야? 해놓고. 근데 쥐가 2만 원 딱지 뜯은 거는 너무 억울해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아주 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뭔가를 준엄하게 적용하면서 자기한테는 엄청 관대한 새끼인 거지. 근데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게 난 참 희한해요.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뭐 자랑이라고? 장해찬이 그 한국 드라마 수준과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수준을 평가한 건데,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쌍팔년도 에로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시청자의 수준이 에마 부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찬이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너무 재미가 없었나 봐요. 아니면 너무 야하다고 했나? 재미가 없었나 봐. 근데 갑자기 시청자들의 수준이 에마 부인에 머물러 있다. 딱 그래 버리네. 난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야, 그렇게 드라마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왜 보고 있냐?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 보고 있어? 안 보면 되지?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장해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성급한 일반화. 그냥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별로인 거야. 그냥 지가 공연하는데 서울 시민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민 다 그냥 양아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다 싸그리. 지가 드라마 하나 보고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저런 영화, 저런 드라마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의 수준이 저질이어서 그런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런 겁니다. 공연장에서 오고 문화센터에 다닌다는 교양 있는 건 아니다.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이 새끼가 문화회관에서 일했나 봐요. 일했는데 그 문화회관에 오는 서울 시민들의 교양이 너무 저질이래. 그러면서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재.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기만 하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아니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양아치 새끼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 뭐 시민 중에 구체적으로 아주 양아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교양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일본 놈들 중에서 양아치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갑자기 그냥 한국은 교양 없고 그리고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놈들이고 일본 놈들은 교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개새끼 이거. 서울 시민들, 시발 내가 서울 시민인데 이 개새끼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이 새끼는 이런 식이에요 사고가. 응? 서울 시민들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열받아. 열받았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었어. 나는 이걸 보고 이 새끼가 서울 시민 나를 지금 욕하는 건가? 막 분노가 났었는데 서울 시민은 뭐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부산. 예찬이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예찬이한테 부산은 어떤 곳이냐?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말로만 잘해준다고 하는 회센터 이모들. 부산만 가면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야, 씨. 서울은 다행이었어. 그나마 서울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부산은 어떤 곳이냐? 부산만 딱 가면은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왜? 부산 사람들 다 막 사는 사람이거든. 막 살아도 돼. 부산은 그런 곳인 거야. 대박. 그런데 이런 새끼가 부산에서 지금 정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을 예찬이 머릿속에서 부산은 뭐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곳. 뭐 그런 거지. 왜? 다 막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교양도 없고 거칠고 운전자들은 막 감정 기복이 막 심하고 응? 그리고 회센터 이모들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말로 사기만 치고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은 마음이 편해져. 막 살아도 돼. 그런 거 아닙니까? 대박. 무심코 시킨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없으면 아직도 화가 난다. 미개한 서울 중국집들. 씨발 이게 뭐야?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근데 난 좀 이상한 게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나요? 저는 한 번도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찬이는 도대체 중국집 어디 중국집을 다니길래 잘 모르겠는데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안 들어가면은 막 화가 난대요. 부산은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들어갑니까? 야,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미개한 서울 중국집들 다 미개하네 우리는. 얘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좀 뭔가 화가 나 있어. 항상 화가 나 있고 예민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딱 그냥 20대 1배 애들. 그냥 항상 분노에 사는, 불만에 사는 그런 놈이야. 불만에 사는. 그래갖고 얘 글 쓴 거 보면요 항상 무슨 뭔가 된 혐오, 분노, 자기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누군가를 무조건 비난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하려고 하는 게 막 보여 몸에. 이게 갑자기 미개한 서울 중국집들 이게 뭐야? 안단내님이 부산 경남은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군요. 그런데 서울은 후라이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난 거구나. 미개한 서울 중국집들. 그게 뭐 미개한 거야? 달라고 하지 그러면. 달라고 하면 뭐 안 주겠어? 뭐 안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얘는요 그냥 무조건
일반화 해가지고 싸잡아서 욕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멀쩡한 청년이 예비 군복 입으면 개가 되는 것처럼 평범한 중년들은 등산복을 입으면 진상이 된다. 패션의 신비. 그러니까 예찬이가 생각하는 예비군, 예찬이가 생각하는 등산객이에요. 등산객들은 진상이라는 거지, 진상. 그런가요? 아니, 예비군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좀 동의를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좀 자세가 흐트러지는 건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등산복 입으면 진상이 되는 것도 맞습니까? 이건 모르겠어. 난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아마 예찬이가 무슨 등산객한테 뭐 맞은 적이 있나? 그래서 지금 등산복 입은 중년들에 대한 분노가 막 가슴에 막 넘칩니다. 패션의 신비. 그리고 난 진짜 이상한 거 뭐냐면, 내가 예찬이한테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 정봉주 의원 얘기하면서 사람이 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말 실수는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 실수. 그런데 용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면 안 되는 것들. 그건 뭐냐면 그냥 지금 내뱉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오게 한 그 의식 구조 있잖아요. 의식 구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의식 구조가 있는데 그 의식 구조에서 나온 말들은요, 용서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말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도태우 같은 새끼들이 5.18 망언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 않아요. 왜? 얘는 5.18 망언을 실수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머릿속에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거 용서해주세요,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 머릿속에 잡혀있는 이 구조가 이미 잘못된 놈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안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정몽주의 말은 이걸 7년 전에 실수였다고 보는 이유가, 정몽주가 무슨 다니면서 군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다치신 분들을 뭐 우습게 여긴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 그때 그냥 진짜로 그냥 이 분위기에서 너무 가볍게 실수로 한마디 한 거거든. 그거는 사실은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욕한 다음에 용서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일회성 실수인 거야. 일회성 실수.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서 나오고 있는 막말들은요, 일회성 실수가 아니죠. 정말 머릿속에서 확신범으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하는 거, 이거 실수예요,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찬이가 참 이상한 게, 얘는 뭔가를 비유할 때마다 참 이상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글은요,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예요. 뭐냐면 어린이들 위한 그 후원 있잖아요. 컴패션. 그 컴패션에 후원 좀 해라 하려고 쓴 글이야. 그런데 후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후원하냐? 남자들은 룸 2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 후원할 수 있고, 여자들은 백 좀 살짝 사라 그러고 있어요. 난 이거 보고 좀 놀랬어.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컴패션에서 후원해가지고 어려운 아동들 좀 도와라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룸살롱 말하는 거겠죠? 룸살롱 2번 갈 거 한 번만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룸살롱 같은 거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룸살롱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난 내 주변에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 세계관에서는요, 이런 얘가 전혀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예찬이 같은 경우는 룸살롱이 일상인 거지.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일상인 거야. 이게 일상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후원 좀 하라고 할 때, 너희들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영화
뭐 두 편 볼 거 한 편만 봐라 그럴 것 같아. 난 영화를 많이 보니까. 아니면 뭐 책 살 돈으로 좀만 줄여가지고 후원해라. 전 책도 많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예찬이는 뭡니까? 룸살롱 두 번 갈까 한 번 가라는 거 아닙니까? 난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 얘 머릿속에 이런 게 그냥 굉장히, 아예 그냥 일상으로 잡혀 있구나. 그래서 난교 발언이 사실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닌 거예요. 난교 발언. 지금 난교 예찬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예찬이를 사실은 굉장히 이슈화 시킨 게 난교 예찬인데, 난교 예찬도 이 말의 취지는 뭡니까? 이거 전문가들, 실력 있는 사람들, 너무 그 사람들 도덕성 같은 거 따지다가 실력 있는 사람들 놓치지 말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평가할 때 너무 사적인 거,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적인 생활은 좀 그냥 존중해주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난 이거 너무 웃겨. 난 너무 웃긴 게, 아니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예가 많은데 웬 난교? 매일 밤 난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는 안 해봐갖고 좀 해봤으면 좋겠네. 나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보통 우리가 예를 들 때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하는 게 설득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를 설득해갖고 이렇게 좀 생각해봐라고 하는 거거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밤마다 난교하는 사람, 예쁘장하게 생기면은 남자건 여자건 찝쩍대는 사람, 이게 일반적인가요?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요? 제가 좀 순진하고 경건하게 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게 일반적인 건가? 매일 밤 난교를 즐기는 게 난교? 막 여러 사람과 동시에 즐기는 거, 뭐 그런 거라며요. 이게 일반적인가? 이거 일반적인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그냥 예를 들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진짜로, 예찬이 저 새끼는 아까 룰루사론도 그렇고 이런 식의 문화가 얘한테는 일상인 거야, 일상.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근데 나는 더 웃긴 건 뭐냐?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예찬이가 근데 되게 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생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생활에 대해서 좀 관대하자. 서로는 좀 프라이버시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뭐 난교를 하던 아니면 무슨 뭘 하던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일할 때 전문성이 있으면 프로로서 만나고 일하면 되지. 이렇게 이해하면 예찬이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죠. 좋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 새끼가 난 엄청나게 관대하고 쿨하고 상대방들의 이런 개성을 존중한다고 알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막 신경 쓰지 말자며.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 커플티 색이랑 디자인 똑같이 맞춰 입은 신혼부부들 제법 많네. 결혼하면 다 제정신이 나가나 봐. 이게 뭐야? 아니 씨발, 밤마다 난교하는 새끼들은 존중해주자고 하면서 신혼 커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정신이 나갔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누구 상대방에 대해서 그 프라이버시를 막 존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교 즐기는 사람들은 존중하면서 그럴 수 있지. 밤마다 즐기세요. 그러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좋아가지고 막 똑같이 입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예찬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학생들, 이거 진짜 웃겨. 일평생 월급 받는 사람보다는 뭐라도 자기 일을 만드는 사람을 더 높이 쳐준다.
야, 그 예찬이는 임금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무시해요.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월급 주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더 높이 쳐준다. 부모 돈으로 학문의 전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족속은 반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내게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사람은 모두 똑같다. 모두 평등하다. 이런 말을 주입시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이고 위험한 부류다. 사실 장해찬은요, 이 글 하나만으로도 정치하면 안 되는 새끼죠. 이거는 옛날에 한 것도 아니야. 2016년. 이미 예찬이가 이때는 그 정치하려고 아마 정치계에 들어왔을 때걸요? 들어왔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경제 인구 중에 대다수가 임금 근로자예요. 그렇죠. 임금 근로자입니다. 자영업자 뭐 얼마나 있다고.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근데 임금 근로자를요, 뭐라고 합니까? 일평생 월급 받는 사람보다 뭐라도 자기 일을 만드는 사람을 더 높이 쳐준다잖아요. 그리고 부모 돈으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있죠. 얘네들을요, 반쯤 사람 취급 안 한대. 사람은 평등하지 않대잖아. 평등하지 않아. 예찬이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아요. 이런 새끼들이 완장을 차거나 국회의원 되면은 국민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평등하지 않대요.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는 위선이잖아, 위선. 얘 머릿속에서는 사람 평등하지 않아. 임금 근로자와 돈 주는 사람은 평등하지 않아. 그런 새끼예요. 부모한테 등록금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쯤 사람 취급 안 한대요. 너무 웃겨. 근데 이 새끼가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유학 갔다 왔다며, 유학. 유학비는 지가 됐나? 물론 예찬이는 지가 20대 때 돈을 많이 번 것 같기도 해요. 뭐 방송 나갔잖아. 야설로 돈 벌었다며요. 뭐 강남화타? 이것도 정말 골 때리더만. 내가 책은 보지 않았지만 대충 위키에서 보니까 강남화타에 나오는 여주들이 다 누구냐면 연예인들. 특히 뭐 아이유, 김혜수 같은 사람들을 다 대상화해갖고 배우를 만들어 놓고 주인공, 지가 주인공으로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과 막 관계 맺는 거 아니야. 야, 이것 때문에 아이유 팬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실명이 아닌데 아이유는 그 실명을 써갖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 얘 머릿속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냥 야설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 있어. 주인공이 막 관계 맺고 섹스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실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그 실명을 갖고 와갖고 해버려갖고 아이유 팬클럽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가득한 거야 그냥. 난교 뭐 그런 거. 룸살롱. 이게 가득한 애야 그냥 머릿속에. 야, 씨. 그래서 이 야설로 돈 벌고 취미로 폭주 뭐 이런 거 해갖고 돈 벌었나 보지. 그래서 아마 자기는 당당한가 봐.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학교 다녔어. 그런데 지금 대학생 새끼들은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걸 공부 안 해? 저 머저리 새끼들. 너희는 반쯤 사람 아니야. 그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찬이가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했죠. 최고위원 했는데 뭘로 한 겁니까? 청년 최고위원 했어. 청년 최고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최고위원 못 되죠. 그런데 청년들 지분으로 해갖고 청년 최고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가 국민의힘에서 청년 최고위원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을 대변하라고 여기 앉힌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새끼가 청년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자기 스스로 돈 벌어갖고 대학 등록금 내면서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저도 부모님한테 등록금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일하면서 벌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눈높이 교사 하면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새 청년들은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 사실은 더 없잖아.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님한테 졸업할 때까지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을 예찬이가 대변해야 되는데 대변할 수 있겠어? 예찬이한테 얘들은 사람도 아닌데? 사람을 안 본다며 지가. 그러니까 이 새끼는 껍데기만 청년이지 청년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꼰대 중에 꼰대인 거지. 또 어떡하지? 동물을 엄청 싫어해. 아니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엄청나게 동물 좋아한다며. 동물 사랑. 그 윤석열 김건희는 막 식용 뭐 이 식용 철폐한다고 막 지금 운동하고 있고 엄청나게 개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찬이는 아마 사무실 1층에 그 동물병원 있었나 봐요.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동물 싫어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지금 21세기에 본인이 좋아하건 싫어하건을 떠나가지고 지금은 동물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이건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예찬이 같은 사고로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반려 그 동물 이슈가 작은 이슈가 아니잖아. 그런 거 맞춰갖고 정치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런 예찬이의 글들이 막 차고 넘쳐. 저는 지금 아까 장해찬 관련해갖고 장만대장에서 일부만 가져온 건데 이게 막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일매일 나오겠는데? 그랬었는데 예찬이가 오늘 반성문을 썼어요. 반성문을. 분위기가 안 좋은데? 반성문을 썼어. 10년 전 25살 무렵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들이 국민들께 10년을 끼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20대 초중반 시절에 제 언행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활동을 시작하고는 생각과 발언을 정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저는 변했어요. 20대 때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는 변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찬이 변했습니까? 나는 이 새끼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옛날같이 글은 안 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가령 작년 6월 달에 민주당이 그 방통위 가갖고 그 항의했던 적이 있어요. 방통위의 운영과 관련해갖고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갖고 성명서 읽고 항의했는데 항의하다가 장경태가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질 수 있지. 뭐 빈혈 같은 걸로 쓰러졌나 봐. 저도 가끔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좀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걸 장경태가 그때 쓰러졌어. 쓰러져갖고 여기 턱인가를 다쳐가지고 여기 밴드 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쇼다. 막 그랬어 사람들이. 아니 이런 쇼를 왜 해? 이거 쇼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사실. 그런데 그때 네티즌들은 그럴 수 있어. 네티즌들이 그냥 사정없이 공격하니까 저 보수 우익 쪽 네티즌들이 이거 쇼다 하고 막 지랄 연병을 떨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진실을 모르는데 실제로 쓰러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그 암살 미수로 쓰러졌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 홍수환 씨가 나와갖고 그 이봉규 TV 나와서 봤거든요. 이봉규 씨 나와갖고 막 이재명을 조롱을 해. 이 새끼 겨우 요만한 칼로 살짝 맞았다고 이걸 쓰러져? 이 새끼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친 새끼죠. 진짜 또라이 새끼. 근데 그런 새끼가 요번에 보니까 뭐죠? 여기 무슨 자유통일당? 거기에 입당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나 봐. 그런 인간들은 사람도 아닌 거지.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람이 아픈데 그걸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찬이 어떻게 했냐? 장경태가 이게 쓰러진 걸 갖고 막 조롱을 해. 조롱을 하면서 그때 뭐 무릎 보호대를 차지 않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새끼가 무릎 보호대 차고 왔고 여기서 막 퍼포먼스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짓거리가 이 새끼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20대 때 모든 걸 혐오하고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무슨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더군다나 어디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니, 우리 정치가 속으로는 아, 저거 쇼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겉으로라도 뭐라고 합니까? 아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어. 최고위원 새끼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자들 앞에서 장건태가 쓰러진 거를 조롱하잖아. 조롱하잖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작년 3월 14일 날 방송일 겁니다. 그때 신장직 씨가 그 뉴스 하이킥 진행할 때거든요. 그때 예찬이가 방금 나와갖고 보셨어요? 그때 신장직하고 막 싸우는 거. 이거 진짜 과간입니다. 과간. 대단하죠. 이런 새끼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때 그 최고위원 아마 선거할 때 거예요. 그 나온 건데 이 새끼가 최고위원 나왔을 때 그 공약이 뭐냐, 공약이 민주노총 해체예요. 해체. 어떻게 국민의힘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 공약이 민노총 해체야. 그래서 신장지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로서 노조를 법상 해체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막 화를 내. 이건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걸 이해 못하면은 시사 프로 진행 어떻게 하겠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워. 근데 이거는 직접 방송을 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 더러워서 안 보려고 안 틀었는데 이 방송을 직접 보죠? 완전 사이코 새끼, 사이코, 또라이 새끼. 방송에 나와갖고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개 지랄 떠는 새끼를 다 본 적이 없어. 이건 청년이 아니에요. 얘는 20대 때 했던 그런 엽기적인 이 글들이 그냥 20대 때의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야. 지금 똑같아. 하는 행동이. 그냥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이 새끼가 20대 때 썼던 글들에 보이고 있는 이런 혐오, 독선, 오만, 그냥 근거 없는 분노. 이런 새끼들은 흉기예요, 흉기. 사회 흉기. 전 그렇게 생각해요. 흉기예요, 흉기. 근데 이런 새끼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것도 위험한데 사실은 근데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해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새끼들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건 안 되죠.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찬이를 공천 취소한 거는 잘한 건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취소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끌고 가면은 이거 엄청 우리가 선거하는데 엄청 호재거든요. 호재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찬이는 만약에 공천 취소 안 됐으면 당선이 될 거예요. 제가 어디다 보니까 부산 수영구 아닙니까? 부산 수영구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예찬이 파급으로 수도권 같은 데는 전멸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끼를 우리가 다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래서 총선의 큰 승리를 위해서는 예찬이 하나쯤 살려두는 게 좋을까 생각도 있는데, 저런 새끼를 앞으로 방송에서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국힘이 공천을 취소시켜 버렸네. 왠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해요. 좀 더 가지고 놀고 비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던 장만 대장경입니다. 공천 취소되는 바람에 세 번째 이슈가 좀 빛을 발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타이밍을 못 맡은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과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착한보험 클리닉 여러분 010-7612-33
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보장이 겹치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아니죠. 꼭 필요한데 없는 보장들 이런 거 권해드리거든요. 이거 지적해드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온 가족들 보험비를 절감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리 라이브 사무리 라이브에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멤버십 19분 계십니다. 멤버십이 차야 돼요, 지금. 차야지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한 좀 생활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사무리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실 때 사무리가 큰 힘이 날 수 있고 곧 월세의 날이 왔습니다. 월세 특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